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이맘때. 말씀도 안 되는 질문하지 네.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안 되다니요. 작년에 추미애 장관이 제가 이렇게 검찰총장은 부하라고 몇 번을 그 자리에서 얘기하셨어요.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무슨 단서라도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핵심 수사 대상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단체 고발 사흘 만에 전직 검찰총장이 입건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윤석열 총장이 기소가 되는 걸 내심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대답도 못 하십니까? 그렇게 쥐잡듯이 뒤지시겠다는 겁니까? 뭐 어떤 쥐잡듯이라는 말씀이세요? 표현도 적절하지 않고 뒤지신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아니 그렇잖아요. 않고요. 이게 진상규명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취지십니까 지금? 사실 확인을 좀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아니 흥분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어제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마침 그 답변자가 이 자리에 계시네요. 장관님 반갑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그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근거가 뭔가요? 문무일 우리 저 조수진 의원님 아마 문무일 검찰총장 잘 아실 겁니다. 그때의 범정에서 수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을 했고요. 그런데 여전히 수정관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부임하면서 지금 문제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벌어졌던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한 거는 뭔가 나온 거죠, 증거가? 벌어졌던 증거가 일들, 나온 것이죠. 판사 사찰 문건이라든지 이번 고발 사주 장관님, 문건이라든지 장관님, 또 문무일 전 검찰총장까지 뭐 거슬러 보시지 마시고요. 핵심 수사 대상 이렇게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증거가 나왔습니까? 규명을 해야 될 지점이라는 증거가 얘기입니다. 나왔습니까? 자, 증거가 나왔습니까? 규명을 해야 될 지점이라는 말씀. 규명을 해야 되는데 증거 나오기 전에 규명하기도 전에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이 자, 뉴스버스의 보도의 핵심은 장관님 사건을 검찰이 수사로 전환을 했습니까? 검찰은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감찰 중이죠. 사건은 검찰이 수사로 전환을 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예단을 했습니다. 규명해야 될 아직 지점이라고 감찰 얘기했습니다. 중이죠. 자, 이 사건 수사하고 있는 곳이 공수처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를 수사 지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공수처로부터 그러면은 보고를 듣지 않고서는 이렇게 단정적인 발언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보고도 듣지 않고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를 얘기했다는 겁니까? 검찰 직제인 수정관실의 개입 여부가 자, 핵심이고 장관님, 왜 공수처장은 수정관실이 법무부 개입을 장관의 했다면 부하입니까? 왜 개입하게 됐는지에 자, 장관님, 대한 공수처장은 말씀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작년 이맘때. 말씀도 안 되는 질문하지 네.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이 안 되다니요. 작년에 추미애 장관이 제가 이렇게 검찰총장은 부하라고 몇 번을 그 자리에서 얘기하셨어요. 부하라는 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저기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말씀이 안 됐다고 그러십니까? 박범계 장관님 제 앞쪽에 앉으셨었잖아요. 공수처장을 그렇죠? 자,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자,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냐는 질문에 지금 답변 못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해당 사안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것이고 공수처장은 제 지휘를 그리고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가 아니라 감찰 단계인데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자, 제 논리에 의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장관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9일 날 이렇게도 답변을 했습니다.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개 이상의 죄목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여지가 있다. 이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이 사건의 가정적 사실관계가 전제로 해서 법률 검토를 검토될 수 해봤더니 있는 5개 이상 죄목에 범죄의 제목이 해당한다고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기사가 다 나왔어요. 장관님 표현대로라면 이 보도는 전부 다 그렇게 그러면 말씀하지 가짜 뉴스라는 마세요. 거죠. 네. 자, 장관님께서는 범죄를 예단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해당 사안은 검찰의 수사도 아니고 지금 감찰 단계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장관님이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피의 사실 공표 절대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 공표뿐만 아니라 범죄를 예단하고 있어요. 이거 이중적이고 선택적인 거 다 아닙니까? 가정적인 얘기입니다. 네, 뭐라고요? 그리고 가정적으로 드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장관님, 법무부 장관이 가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다 하면서 범죄를 예단해서 막 마구 말을 해도 또 됩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별 그리고 방식별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별 이러한 여러 절차를 예, 통해서 장관님 금방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국민의 조화가 돼야 알 된다고 권리 말씀하셨- 차원에서는 그러면 맞습니다. 장관은 범죄를 예단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게 가정적으로 바로 선택적인 거예요. 가정적으로 어떻게 사람과 범죄를 연결시켜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관님, 지난주 월요일에 바로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까? 검찰총장 고발 사주였어요. 검찰총장이 야당을 통해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라면서 대단한 거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리고 여당이 이중대까지 나서서 긴급 현안 질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밀어붙였어요. 그렇다면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무슨 단서라도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핵심 수사 대상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에요. 그리고 검찰은 감찰 중인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면서 어떤 범죄를 예단하는 것, 그게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끝나시면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때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고발 사흘 만에 전직 검찰총장이 입건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처의 표현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사건 자체가 전광석화식이죠?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1분만 더 주십시오.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뭐 비호하거나 저 캠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령 해당 검사라든지 국민의힘 의원이라든지 뭐 의혹을 받는 분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어떤 증거가 나왔다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 고발 사흘 만에 전직 검찰총장이 입건이 됐다고 발표를 해요. 공수처가. 법조인의 한 분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흔히 검찰이 쓰는 입건이라는 표현과 공수처의 입건이라는 표현이 같은지 여부를 제가 잘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은 파악해서 확인해서 예, 보고해 그러도록 주시겠습니까? 그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법무부 실국장들 계시죠. 자, 한 번만 다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핵심 수사 대상 이렇게 예단한 근거를 밝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사실 공표라든지 범죄 예단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조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뉴스벌스의 전체 기사 그리고 김웅 의원의 여러 인터뷰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갑작스런 인터뷰 그리고 공익신고자라고 얘기하는 조성은 씨의 여러 인터뷰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 이 사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이 현재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 내, 특히 대검 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버스는 최초 보도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국민적 의혹도 단순히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여 여부를 떠나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였고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과거 문무일 검찰총장 시대에 없어졌던 구습이 다시 부활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기능을,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규명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부분은 그렇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부분까지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습이 다시 횡행했다면 그게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이라고 자, 조수진 위원님, 법무장관 말씀 듣고요. 예. 저는 의원 시절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지킬 수 없는 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문화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적정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절충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대표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합동감찰의 결과 소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잘 만들어지긴 했으나 현실 타당성에서 다소 미흡하고 구체성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절대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절차와 수단과 방법과 상당성과 국민의 알 권리와 같은 공익을 다 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피치 못할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가능한 범위도 열어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는 전혀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정부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선택적이라는 것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내심으로는 지금 민주당 당원이시잖아요. 그 윤석열 총장이 기소가 되는 걸 내심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대답도 못 하십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저 오늘자 그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대검 윤석열의 혐의 적용 쉽지 않다 잠정 결론. 지금 이 기사가 났어요. 내용은 뭐냐면 대검 감찰부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한 진상조사 차원에서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근데 그 결과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 법무부에 보냈다.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이 기사가 지금 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사 취지에도 아니, 제가 뭐 아니요. 지금 요 기사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서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보냈다고 좀 나오니까 이 부분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장관님이 이러한 보고를 받으시고도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심각한 검찰의 법무부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더 나아가서는 대선 개입 의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어제 될 수도 있는 못했고요.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보고받지 드리고요. 못했고 그 기사 취지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사실 확인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 그리고 대검에서 이러한 내부 검토, 법리 검토를 했는지도 알아봐 주세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여당 의원님들 말씀하신 이게 이제 세계일보에 나온 건데요. 이게 사실관계가 이런 거죠. 작년 11월에 법무부 감찰 당시에 그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분은 아주 반윤석열이신 분이죠.
윤 총장 지시에 따라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020년 5월쯤부터 총장 처가 관련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 수집했다더라.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박은정 당시의 법무부 감찰 담당관 서울고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서울고검 감찰부가 증거 없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주도하에 손준성 검사 PC 포렌식했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이 처가 관련한 어떤 정보 수집 관련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때 포렌식은 키워드 중심의 제한적 포렌식이었다. 그럼 이번에는 뭘 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만약 네? 조사를 하신다면 이거 지금 조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세계일보가 또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이나 대검의 그 성향으로 보면은 이거는 또 부르르 달려가서 또 감찰 지시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거죠? 감찰 지시하실 거죠 지금? 어떻든 제 세계일보에 보도된 저 문건의 형식이라든지 근거에 대한 초동적인 점검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수사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불리한 거, 선택적입니까? 이제 불리한 거는 이제 얘기를 수사지를 안 하시고 지금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불리한 것은 지금 그게 정관석화로 좀 뭐를 하시는 수사를 안 한 게 그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말씀을 다시 한번 해봐 주십시오. 뭐를 수사 아니 잠깐만요. 안 지금 한 것이 방금 있는지. 잠시만 저 질의 중입니다. 방금 뭐라 그랬냐면 작년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것을 단서를 혐의를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혐의 없음 방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키워드 중심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혐의를 발견한 지부터 됐다.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작년에 그 감찰 진행 상황은 장관님 알고 계시네요, 소상히? 지금 그 해당 부분을 지금 물어보시니까 네. 제가 보고 받은 대로 그 부분을 네.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발견이 못했으면 이번에 지금 감찰을 지시할 듯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전면적으로 뭐 어떻게 싹 다 그냥 포렌식을 해가지고 뭐가 있는지 지금 그렇게 쥐잡듯이 뒤지시겠다는 겁니까? 뭐 어떤 쥐잡듯이라는 표현도 말씀이세요? 적절하지 않고 뒤지신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아니 그렇잖아요. 않고요. 이게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맥락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 없음 무혐의 처분 내린 걸 다시 그것을 아니, 관해서 지금 꺼내서 다시 지금 전 조사를 의원님, 할 듯한 말씀을 이 지금 고발 사주 하셔서 의혹이 지금 불거졌으니까 여쭤보시는 전체적으로 거예요.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럼 증거 진상 규명을 하지 말자는 말씀입니까? 작년에 지금? 증거 없음 무혐의 처분 제가 내렸다는 거꾸로 여쭤보고 사건을 싶어요. 진상 규명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취지십니까 지금? 사실 확인을 좀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아니 흥분하는 게 아니라 흥분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왜 예. 흥분합니까?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12월에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증거 없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다시 한번 이러한 신문에 정확치도 않은 이 신문 방금 동아일보 기사는 지금 정확치도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계일보 기사는 지금 100% 지금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그래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잠깐만요. 얘기입니다. 제 질의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것은 무슨 의도를 가진 수사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개된 문건을 봐도 이게 관계자 인적 사항, 수사와 재판 상황 정리 수준입니다. 장관님 이게 과연 검찰의 대대적인 무슨 대응 문건이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그 뭐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그 세계일보에 나온 게 그런 거예요. 지금 판단할 상황이 아니신 거죠. 지금 감찰 지시를 할 듯한 지금 내용을 의사를 물으시길래 제가 보셨기 드리는 때문에 그 문건의 형식에 이거를 대해서는 가지고 조사가 잠시만요. 제 질의 불가피하다는 중입니다. 얘기입니다. 이거를 보시고 한 내용을 보세요. 세계일보 나온 거밖에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러면 대검 감찰부에서 네.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조사한 것도 한번 보세요. 그래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더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진상조사를 하겠다, 감찰조사를 한다 이 말씀을 하셔야지. 이 세계일보 이 기사 하나 보고
지금 감찰하시겠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단정적으로- 여쭤보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것은 대응 문건, 이 수사 재판과 수사 상황 정도 정리 수준이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대응 문건이라 볼 수 있는 수준인지 일단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답을 좀 거기에 드려도 대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서울고검에서 했던 기록 보시고 그 다음에 정확히 뭔가를 더 조사를 할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이게 법무부의 올바른 자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네, 하십시오. 서울고검에서 무혐의한 것을 다시 열어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도 아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색을 해서 그 컴퓨터를 포렌식한 것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을 따져보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세계일보가 오늘 저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런 문건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 문건에 대해서 형식과 저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 문서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고요. 또 지금 현재 고발장 이 내용들을 보면 저것이 2019년 여름부터 지금 여기 계신 최광 의원님 지금 관련된 4월 8일자 고발장까지를 전체적으로 지금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것은 우리가 고발장을 작성을 한다고 치면 의원님도 아마 이번에 뭐 고발장 작성하고 제출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려면 수많은 정보들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고발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저 고발장이 가리키는 것이 현재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저러한 고발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다뤄야 됨이 마땅하고 그 정보의 시작은 2019년 8월부터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사찰의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 조성은 씨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 의견입니다.